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내년도 새해 예산안,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표결도 몇 차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종 통과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무척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남의 나라 예산안이지만 미국의 예산안은 바로 미국 경제, 또 뉴욕 증권시장,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흔히 예산안 하면 관심 포인트가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일까, 세금을 많이 걷나 덜 걷나, 또 적자는 어느 정도 늘어날까, 이런 문제들이 관심의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 한도 실링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debt ceiling. 자, 우리는 정부가 적자가 되면 정부 마음대로 국채를 찍어내거나 또는 한국은행에 손을 벌려서 하는 차입금 빌려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게 법으로 여러 가지 견제 제동 장치가 걸려 있어요. 미국은 부채 한도라는 게 있고 이 국가 부채 한도를 넘어서서 미국 정부는 단 한 푼도 조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 부채 한도는 누가 정하는가? 물론 미국 의회가 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해 예산을 아무리 많이 짜고 또 거기서 재정 적자가 늘거나 줄고 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채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돈을 빌려올 수 없는 지경이라면 예산안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은 상황,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36조 달러를 조금 넘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얼마냐? 36조 1천억 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이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한 지금 연방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잔고가 36조 달러에 약 한 36조 700억 달러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그리거든요. 그런데 부채 한도는 31조 1천억 달러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한도까지 충분히 빌린다 하더라도 몇백억 이상 못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채 한도액이 바로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 법안으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 한도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좀 흐릿하고요. 또 이를테면 부채 한도를 한두 달 정도 좀 유예시켜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새로 짜여진 예산, 이 2026 회계년도의 예산은 올 10월 1일부터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예산안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제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정책을 펼 수 없는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당장 미국 정부는 줘야 될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 국가 부채를 국채,
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꾸어서 메꾸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온 데 대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다 차 있다. 이래 하더라도 새로 빚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가 있는 빚에 대한 이자는 지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자를 지급을 못한다? 부채 한도 때문에 돈을 새로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바로 디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국가 부도가 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정부 재정 부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36조 달러의 돈을 부족한, 그러니까 국가 부채 액수를 조달해 오느라고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해 놨는데 지금 국채 이자를 쿠폰 형식으로 6개월마다 지급하는 그런 국채들이 많거든요. 그럼 국채 이자를 제때 못 주는 상황이 터질 수가 있고, 이자를 만약에 못 준다? 이것은 신용도 면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될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미국 국채하면 언제 어디서도 돈을 떼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대표적 안전자산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채 한도, 이 데트 실링에 걸려서 돈을 조달을 해오지 못한다면 이자 제때 못 줄 수 있고, 또 국채가 이제 만기돼서 들어오면 원금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무디스가 미국을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흔히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금융시장에 별 충격 없더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큰 충격 없고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이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처음 개장한 뉴욕 증시에서는 오히려 뉴욕 주가가 올랐죠. 물론 둘째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은 주가가 다시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은 다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주가 하락폭이 쇼크다, 충격이다 하기에는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디스의 신용 등급은 찻잔족의 태풍으로 끝났다. 물론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무디스의 충격이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들의 사설, 또 기명 칼럼 등에 따르면 이번 무디스 경고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다, 36조 달러나 해당한다, 이것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죠. 다른 신용평가회사에서도 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국채가 많다고 환기시 기준을 넘어서서 바로 지금 2025년 5월 달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의 바로 새 예산안 협상, 그 중에서도 부채 실링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사전 경고를 때린 것이다. 따라서 새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그때 가서 정말 무디스 신용 등급,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의 발작 현상이 그때 올 수도 있다. 지금은 지표면 아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뉴욕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이라는 것, 경제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 6개월 후, 또 한 달 후
구체적으로 주가가 몇 퍼센트 오를 것이고 몇 퍼센트 떨어질 것이고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단을 해놓고 나서도 그 이후에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 뭐 이를테면 갑자기 LA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자주 바꾸는 분이잖아요. 관세 폭탄 없는 거로 해 라는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주가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해서 또 다른 형국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뉴욕 증시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분석한다면 앞으로 금융시장도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 판단할 수 있고 또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도 그 전망 자체를 각자가 수시로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제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경제 변수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 어떤 게 있느냐 이것을 잘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셀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담은 미국의 감세안. 자, 미국은 정부가 어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안도 제출을 하죠. 그런데 삼권 분립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법안 제출은 의회 의원들만이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의회, 특히 하원에는 바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담은 공화당 의원 주도의 그러나 사실은 트럼프의 감세 법안까지를 담은 새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근 미국 하원 예산소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이게 이제 본회의로 넘어간다고요. 그동안 예산 소위 과정에서도 많은 어떤 갑론을박이 있었더랬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충돌은 뭐 기본이고요.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의견 다툼이 있었더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소위는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이제 본회의 들어가면 또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의석 분포로만 놓고 보면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것 같은데 미국의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이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견제장치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바로 민주당이 부채 실링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제출한 공화당 안의 새해 예산안과 감세 법안에 따르면요. 부채 한도를 4조 원을 늘려달라. 현재 지금 미국의 의회가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부채 실링, 부채 한도는 36조 1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플러스 4조 달러 해달라. 이것은 40조 1천억 달러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요거를 늘려주면 미국 정부는 부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부도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부채는 늘어나지만 부족한 부채를 금융시장에서 끌어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쉽사리 늘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여야 간에 부채 한도를 둘러싸고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잘 안 돼서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바로 국가 부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 의회의 행동 패턴을 보면요. 국가 부도가 되면
그 책임이 정부도 돌아가지만 그 안을 통과시켜주자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돌아가기 때문에 타협안이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얼마 써? 그리고 뭐 한 몇천억 정도의 한도를 주면서 일단은 쓰자. 그리고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방식의 절충이 왔던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바로 국가 부도를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새로 일정 금액의 부채 한도를 추가해서 받고 그걸 쓰다가 뭐 한 분기,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다시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요. 현재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는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차 있어도 미국이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 잔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줄 돈 중에서 지금 좀 당장에 안 줘도 국가 부도로 안 잡히는 그런 채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의 부채 한도를 36조 1천억 달러에서 조금이라도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9월 달에 부도가 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분수령이 바로 8월 달이고요. 다만 여기서 의회가 조정을 해서 조금 한도를 두고 몇 달간 유예시키면 또 그 부채 한도 시한폭탄은 2025년 8월에서 2025년 뭐 11월 달인데 좀 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협상이 잘 안 되면 한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연방정부가 부채 위기를 맞으면 일단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연방법은요, 급여를 줄 수 없으면 그 공무원들을 집에서 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단 근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할게, 이게 안 돼요. 물론 경찰이나 군인들은 예외입니다만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그냥 집에서 쉬어. 그 대신에 돈도 못 줘. 이러거든요.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먼저 발동을 합니다. 바로 부도를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버텨보고 또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면 국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원성이 연방 채무 한도, 데트 실링을 늘려주지 않은 야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방정부 셧다운은 국민들을 향한 행정부의 대통령의 호소, 국민을 인질로 한 호소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든 또는 국가 부도가 되든 국가 부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부의 부채 협상이나 재정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이 잘 타결이 안 되면 그때마다 금융시장은 좀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디스의 이번 미국 신용 등급 과정은 후행지표라는 베센트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무디스 측에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행지표가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내년도 새해 예산안 협상, 또 부채 한도 협상, 재정 적자 협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한 하나의 경고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무디스의 충격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재정 적자 등을 잘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만든 법안, 트럼프가 사실상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뜻을 받아서 공화당 의원들이 만든 이른바 트럼프의 법안,
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 단 하나인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참 이름도 오묘합니다. The only one big beautiful bill 이렇게 부제가 붙여져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현재 예산, 지출, 수입 뭐 다 합쳐서 내년도 2026년에 또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안대로 하면 적자가 3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부속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미국 예산 2024년도 예산에서 바로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인 2023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그리고 한 5년 전으로 가면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1조 달러였습니다. 이게 성큼성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4년에 1조 8천억 달러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2조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2조 달러라고 그러면 재정 적자 2조 달러, 이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달러당 1,400원 환율을 적용하면 2조 2,800조 원이 됩니다. 2,800조 원인 거죠. 우리 1년 예산 어림잡아서 700조 원을 잡으면 정확하게 4배에 어림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적자만 우리 예산의 4배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고 거대한 예산 법안, The One Big Beautiful Bill, 공화당이 제출한 트럼프 감세 법안에 따르면 요게 재정 적자가 3조 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조 달러라고 하면 자, 이 대목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죠. 약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4천조 달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자, 이 적자가 생기면 돈이 펑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펑크난 상태로는 바로 국가가 굴러갈 수가 없죠. 그럼 이것을 자금을 어디선가 조달해 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국채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것이죠. 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바로 국채 금리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 국채 대란은 바로 트럼프의 감세안, 트럼프의 대대적인 예금, 그러니까 세금 삭감안, 그로 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가 지금 이런 구조를 연결하고 있고, 무디스는 이거 하지 말라, 하더라도 그걸 줄여라 라는 경고거든요. 자, 과연 워싱턴 의회에서 여야 간에 또 금융시장과 정치권 간에 어떤 타결이 될지, 잘 되면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김대호 박사TV는 그 예산 협상 과정,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들 수시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신속하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